중요한 문구가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너무나도 중요해요. 간주임대료. 올해 특히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추계하는 경우와 추계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셔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추계하지 않는 경우가 좀 더 출제하긴 하는데 둘 다 아셔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추계를 하지 않았다. 장부를 빚이 기장했다라는 거죠. 장부를 빚이 기장했다. 그럼 다시 한번 뭘로 나누시냐면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셔야 돼요. 주택과 주택 외. 책에 다 있어요. 지금 75페이지 좀 따라오시면 돼요. 75페이지. 그래서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져요. 그래서 주택부터 보시면, 주택 외부터 먼저 볼게요. 얘가 법인세랑 거의 유사해요. 보증금에서 투자 원가에 해당되는 건설비 상당액을 빼시고, 세법은 당연히 일수로 계산되니까 모두 적수로 바꾸시고,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으로 계산했죠. 그래서 365분의 1로 정확히 일수로 계산한 다음에 실제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이 있다면 걔를 차감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법인세법 간주임대료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근데 주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주택은 건설비 상당을 일단 빼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3억을 빼요. 다짜고짜 3을 빼는데, 일단 주택 외 상가임대료는 요건이 없어요. 계산하는데 요건이 없는데, 주택은 이 요건이 있어서 이 판단을 먼저 잘 하셔야 돼요. 이 판단을. 주택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대상자는, 이것도 이제 잘 몰라서 주변에서 엄청 많이 물어볼 거예요. 일단 3주택 이상자만 간주임대를 계산하셔야 돼요. 3주택 이상자만. 3주택. 근데 괄호에 소형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나올까 하는 의구심은 있지만, 그래도 보시면 기준시가가 2억 원 이제 초과하는 주택이 이제 소형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40제곱미터인가 그럴 거예요. 40제곱미터. 그게 한 12평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이따 요건 살펴보고, 어쨌든 소형주택을 빼고 나머지 주택으로 3주택 이상인 그 자가 간주임대료 주택 계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택. 상가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상가는. 그래서 3주택 요건을 먼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올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이 신설되고 개정됐어요. 주택수 판정하는 게 신설되고 개정됐어요. 그래서 일단 3주택 판정 못하면 이 사람이 3주택이면 간주임대 계산하고 2주택이면 간주임대 계산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단 빵점이 되는 거예요. 빵점이. 나는 2주택으로 판다면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억 원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를 할 거예요. 3억 원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를 할 거예요. 그래서 33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 33 요건이라는 게 3주택 이상일 것. 두 번째, 3억 원, 보증금이 3억 원 초과할 것. 그래서 건설비 상당을 빼지 않고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거, 이 3억 원 막 판단하다가 60%에서 일단 한 절반이 틀려요. 수험생에. 요 상가 간주임대료와 다르고 법인세와도 다르고 부가세도 없는 주택 간주임대료만 있는 60%를 곱해서 낮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계산할 거보다 100%가 아니라 60%만 곱하면 간주임대료가 다운되는 거잖아요. 혜택이에요, 혜택. 60% 굳이 추정해 보면 주택 기준시가 금액이 60%예요. 유가 과세표준 구할 때 거기서 이제 따려온 것 같아요. 재산세 구할 때, 나중에 2차에서 재산세 구할 때 주택의 그 과세표준이 주택가의 60% 곱해요. 그거 따온 것 같아요. 추정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어쨌든 60% 무조건 까먹지 말자. 근데 왜 까먹냐? 이 3억 원 빼는 규정이 은근히 좀 복잡해요. 이거 신경 쓰다가 나도 모르게 60% 놓쳐서 무르르 쾅쾅 빵점 맞아요. 60%.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자를 곱하고 365를 나누면 하루치 이자가 되고, 거기에 임대일수를 곱하면 내 임대일수만큼의 이자 수익이 돼서 과세를 하는데, 이제 금융수익 중에서 이 이자와 배당금 수익은 실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감하는 건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저 보증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인 거예요. 저 보증금은 은행에 넣던지 어떤 주식을 사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인 거예요. 이자와 배당. 근데 법인세에서는 얘네들도 빼죠. 그 신주 인수권, 처분 이익,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처분 손익도 반영을 하죠. 법인세에선. 근데 소득세에서는 절대로 빼주시면 안 돼요. 소득세에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팔았다, 원칙적으로 과세 안 되고, 이제 주식 같은 거 팔았다, 상장 주식 대주주만 과세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자랑 배당은 과세가 되죠. 어제 배웠죠. 오늘도 배웠죠. 금융소득. 그래서 과세되는 소득만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 배당금이 더 또 정확한 명칭은 장부에 확인이 돼야 돼요. 장부를 비치 기록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추계 시에는 안 빼주는 거예요. 장부 비치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융소만 빼주기 때문에 추계는 장부를 안 쓴 거죠. 그래서 금융소액을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도 좀 이따 배울 거고. 그래서 주택 간주임대료를 구할 때는 3주택 일단 판단을 잘하자. 그럼 과세 대상이 됐다면 3억 원을 빼야 되는데 3억 원은 어떻게 뺄 것이냐? 아래쪽. 보증금 수령 주택이 2주택 이상 시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부터 순서대로 차감해요. 보증금이 큰 주택이 아니라 적수가 큰 주택이에요. 적수. 그래서 하나까지 사례를 만들어 봤는데 내가 A주택, B주택 있어요. A주택 보증금이 1억이고 B주택은 3억이에요. 그럼 3억 원을 빼야 되죠. 주택별로 빼는 것이 아니라 인당 빼는 거예요. 주택 임대업자 인당 빼는 거예요. 주택별로 3억을 각각 빼는 건 아니라 임대업자 한 명당 3억을 빼는 거예요. 그럼 요 1억에서 뺄지 요 3억에서 뺄지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보증금 큰 주택이 아니라 적수가 큰 주택이니까 보증금의 임대일수를 곱하셔야 돼요. A주택이 365일이라면 보증금 일수는 365억이 되고요. B주택이 임대일수가 100일이라면 보증금 일수가 300억이 되죠. 그럼 A주택이 보증금은 더 작았으나 적수로 오면 더 커지기 때문에 A주택에서 1억을 먼저 까고 B주택에서 남은 2억을 까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적수가 큰 주택부터 순서대로 3억을 순차대로 공제하셔야 돼요. 순차대로. 그럼 주택간주임대료가 시험에 나왔다. 3주택 판단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이제 작업이 보증금 적수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을 어디서 뺄지를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느낌 잘 받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추가적인 좀 필기를 해둘게요. 75페이지 아래쪽에 좀 필기를 해두세요. 주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A, B, C 주택이 있는데 A주택은 거주하고 B씨는 임대하고 있어요. 이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자예요? 아니에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자예요? 아니에요. 3주택이 있는데 내가 하나는 살고 있고 나머지 2주택만 임대하고 있어요. 이거 3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3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이런 거 보면 문구를 이제 찾아봐야 되죠. 잠깐 또 핸드폰 한번 들어볼까요? 기억력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조문 목록 한번 가보세요. 조문 목록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문 목록에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주택 임대사업자의 계산을 구조로 보려면 25조로 가셔야 돼요. 제 25조에 총수익 계산 특례로 가셔야 돼요. 갔어요. 제 25조로 갔어요. 모두 제 25조. 그럼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사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계산을 총수익금에 산입한다라는 간주임대료 규정에 나와 있죠. 다만자부터 힘있게 보시는 거예요.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일단 괄호를 쭉 지나가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문구 보여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면 주택수 등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나와 있죠. 3주택을 소유하기만 하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는 거예요. 3주택을 임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주택 소유가 중요한 거예요. 3주택 소유. 그래서 나는 거주하고 2개 임대주택 하더라도 소유는 3주택이면은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예요.
이번 5월 달에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실무에서. 두 번째, 잠깐 필기 시간 드리고. 자, 볼게요, 이제. A, B는 갑의 소유인데 C는 공동 소유예요. 배우자가 같이 소유하고 있대요. 종종 좀 이따 볼 건데 공동 소유일 때 먼저 배우자랑 같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내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시켰어요. 배우자랑 같이 소유하면 5대 5더라도 일단 갑 주택수 계산할 때 넣고 배우자의 주택수 계산할 때도 넣었었어요. 양도소득이랑 또 달라서 많이 혼동을 해요. 임대 지금 할 때요. 임대주택, 3주택 이런 거 판단할 때 갑 주택수에도 포함하고 배우자 주택수에도 포함했는데 올해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올해 개정돼서 둘 중에 한 명 소유로 약속할 수 있어요. 합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첫 번째요. 그래서 갑의 소유로 약정을 했다라고 볼게요. 갑의 소유로 약정을 했다. 갑의 소유로 약정을 했다. 그럼 두 번째 과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3억 원을 빼야 돼요. 지금 3주택이잖아요. 그럼 3주택. 갑이 3주택이잖아요. 그럼 3억 원 빼야 돼요. 3억 원. 3억 원을 어떻게 빼는지가 이제 논쟁이 됐었어요. 논점이 됐었어요. 쟁점이. 3억 원을 A, B, C에서 한 번만 뺄 것인가? 아니면 A, B에서 한 번 빼고 C에서도 한 번 뺄 것인가? 이런 논점이 됐었는데 후자예요. 후자. 정답이 후자. 여기서 3억 원을 한 번 뺄 수 있고요. C에서 3억 원을 또 한 번 뺄 수 있어요. 이때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인당 빼는 거예요. 인당. 갑 인당에서 3억 빼고 공동사업장이 또 1거주자로 의제해서 거기서 3억을 한 번 빼는 거예요. 이제 3억은 이렇게 뺄 수 있어. 3억은 이렇게. 그럼 C주택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3억 원 뺀 금액으로 간주임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50%만큼만 갑의 소득으로 분배시켜야 돼요. 공동사업장이니까. 토닉 분배 비율만큼 분배시켜야 돼요. 이렇게. 근데 계산할 때는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한다고 배웠죠. 그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할 때 3억 원을 A, B와 별도로 또 빼는 거예요. 하나의 1거주자로 의지하니까.